7년 전에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 회사에 투자하지 않겠냐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 학생 말이 인터넷으로 안경을 팔아서 시장을 뒤집어 놓을 거예요. 이미 친구 셋과 동업 중이죠.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너희들 이거 여름방학 내내 붙잡고 있을 거지? 라고 물었죠. 그러자 대답이 아니요. 안 될지도 몰라서 우리 전부 인턴으로 일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 그런데 졸업하고 나면 그 후론 전임으로 일해야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이 녀석이 아,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굳이 그거 말고도 일할 때가 많거든요. 라고 하더군요. 그 일이 있은 후 6달이 지났습니다. 얘네가 회사를 열기로 한 하루 전날이었죠. 아, 얘들아. 내가 들은 게 맞다면 안경을 인터넷으로 판다고 했지 않았나? 그렇다면 봐봐. 홈페이지가 너네 회사의 전부잖아. 말 그대로 회사 그 자체란 말이지. 아, 예. 얘들은 아직 제대로 된 홈페이지도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다는 애들이요. 그러니 저는 당연히 투자하지 않았죠. 그 후로 여차저차해서 걔네가 결국 워비 파커라는 회사를 열긴 했습니다. 근데 현재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습니다. 말했다시피 인터넷으로 안경을 파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로 선정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제가 뭘 잘못 판단한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오리지널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리지널은 독창적, 원본이라는 뜻이죠. 오리지널스는 일반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칭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걸 실현하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리지널스는 창의성과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가 가져올 혁신을 기대하도록 만들죠. 근데 오리지널스를 연구한 결과 제가 예상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오리지널스에 대해 알게 된 3가지를 알려드리고 조금이나마 그들을 닮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워비 파커를 넘겨버린 첫 번째 이유는 일의 시작이 너무나 느렸기 때문입니다. 일을 미루고 질질 끄는 사람의 심리는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진지하게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그 질질 끄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로 일을 너무 일찍 끝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죠?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감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곁눈질로 살피는 시계와 째깍째깍하는 초침 소리가 원망스러울 때 그때 느끼는 그 공포. 저는 그 공포감을 몇 달 전부터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죠. 그때 저는 닌텐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게임을 시작해서 끝판을 깨기 전까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이 너무 커져서 지역신문사에서 저를 주인공으로 닌텐도의 어두운 면에 대한 기사까지 냈죠. 하지만 이런 성격이 대학 시절엔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제 졸업 논문을 제출 기한보다 4달 먼저 끝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걸 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지혜라는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교수님, 저는 기한이 닥쳐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 그래? 근데 제출할 보고서가 4개 남은 건 알지? 그래도 지혜는 저의 가장 창의적인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조직 심리학자인 저로서는 그러한 지혜의 생각이 연구 대상이죠. 저는 지혜에게 과제로 설문 자료를 받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여러 회사에 방문해서 다들 얼마나 일을 닥쳐서야 처리하는지 알아보는 설문이었죠. 그리고 고용주들에겐 직원들의 창의성과 혁신적인 면에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예상대로 저같이 일이든 뭐든 빨리 끝내는 사람들은 적당히 일을 미루는 사람들에 비해 낮은 창의성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일을 극단적으로 질질 끄는 사람들이 대체 어떤 점수를 냈는지 알고 싶었죠. 근데 돌아오는 지혜의 대답이, 교수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설문을 아직도 다 채우지 못했다고요. 농담이고요. 사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일을 닥쳐서 하는 사람들은 빈둥거리기 바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없었고요. 반대로 일을 빨리 끝내려는 사람들은 불안감에 시달려 참신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리지널스들은 바로 이 간극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고안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 3자에게 보여준 뒤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참신하고 또 얼마나 실용적인지 평가하도록 했죠. 실험군 중 몇 명에겐 즉시 부탁했고 다른 이들에겐 부탁한 후에 5분 또는 10분 중에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뢰찾기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5분, 10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결과는 일을 적당히 미뤘던 5분 그룹의 사람들이 즉시 끝내려는 그룹과 10분이나 질질 끌던 그룹 이 둘보다 16% 정도 더 창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뢰찾기 게임은 장치일 뿐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내용을 알기 전에 게임을 하는 건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업무가 지시된 다음에 일을 끌어야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빈둥거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아이디어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착수하기 전까지 주어지는 이러한 지연이 생각을 비선형적으로 하게 하고 예기치 못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실험을 마치자마자 저는 오리지널스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적당히 질질 끄는 법에 대한 책을 쓰는 지금이야말로 나 스스로 일을 질질 끄는 법을 배우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일을 질질 끌 것인지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세운 목표를 이루지 말아야겠다는 목표를 위해 충실히 임했습니다. 책을 쓰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절반쯤 작성한 원고를 말 그대로 처박아 두었습니다. 몇 달 동안이나 말이죠. 다시 생각해도 그 일은 제게 있어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쓰기 시작했을 땐 더 다양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죠. 그러는 와중에 알게 된 것이 역사상 위대한 오리지널스들은 일을 질질 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습니다. 그는 모나리자를 그리는데 자그마치 16년이 걸렸죠. 스스로를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그는 광학을 배웠고 이를 그림에 도입하여 2차원의 빛을 조용하게 이르렀죠. 그것이 그를 위대한 화가로 만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연설이 있기 바로 전날 밤, 워싱턴에서 새벽 3시에 일어난 킹은 연설문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객석에 앉아 연설 차례를 기다리면서도 수정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강단에 올라선 11분 동안 준비된 연설문을 뒤로하고 역사를 뒤흔든 말을 입 밖으로 내뱉습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대본에 없었습니다. 연설문 완성을 강단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미루면서 그는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연설문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즉흥적으로 만들어낼 자유로움이 있었던 거죠. 이렇듯 이를 질질 끄는 건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죄악이지만 창의적인 측면에서는 미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위대한 오리지널스들을 살펴보면 일을 빨리 시작하지만 늦게 끝냈습니다. 제가 워비 파커에게서 놓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걔네들이 6개월이나 일을 질질 끄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었죠. 얘들아, 벌써 많은 회사들이 온라인으로 안경을 팔기 시작했어. 그들은 시장 선점의 우위를 놓친 거죠. 하지만 그 애들은 홈페이지보다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안경을 주문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공을 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간과한 부분이죠. 그리고 시장 선점의 우위는 대부분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페이스북의 경우를 봐도 마이스페이스 같은 선발주자들이 SNS에 기반을 다질 때까지 기다렸죠. 구글의 경우도 야후 이후로 수년을 기다린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생각해내는 것보단 훨씬 쉽겠죠. 제가 얻은 교훈은 오리지널스라고 해서 반드시 선구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단지 차별되고 더 나으면 된다는 거죠. 질질 끄는 것 외에도 워비 파커에 투자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스스로의 성공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잘 안 풀렸을 때를 위한 플랜 2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그들이 오리지널스가 되기 위한 용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리지널스라면 자신감이 좀 있어야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많은 오리지널스들이 자신감에 가득 차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성공을 의심합니다. 그러한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우리와 다를 뿐이죠.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건 우리 대부분에게 있어 창의성이 발현되는 과정입니다. 1단계. 와, 씨, 이거다. 됐다. 2단계. 어, 여기는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는데? 3단계. 아, 좀 많이 형편없네. 4단계. 아, 난 망했다. 씨. 5단계. 어? 여긴 좀 괜찮은데? 6단계. 와, 씨, 이거다. 됐다. 연구 결과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것과 아이디어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심은 스스로를 마비시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죠. 하지만 아이디어에 대한 의심은 열정을 북돋아 줍니다. 그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시험하고 정제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마틴 루터 킹이 그랬듯이 말이죠. 오리지널스가 되는 핵심은 정말 단순하게도 위의 3단계와 4단계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아, 형편없네.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나 초하는 형편없어. 우린 아직
완성본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오리지널스에 이르게 될 수 있을까요? 알고 보니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에 힌트가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업무 능력과 성과를 여러분이 어떤 인터넷 브라우저를 쓰는지에 따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연구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파이어폭스나 크롬 유저들이 익스플로러나 사파리 유저들에 비해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내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실험 대상자들은 타자 속도도 비슷했고 컴퓨터 실력도 평균적으로 다 비슷했습니다. 관건은 어쩌다가 그 브라우저를 쓰게 됐느냐였죠. 보세요. 익스플로러나 사파리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이미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기 설정을 받아들이기만 한 겁니다. 만약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원했다면 초기 설정에 의문을 가졌던 거겠죠. 그러곤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브라우저를 다운받은 것이죠. 이 연구를 듣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일을 더 잘하려면 브라우저를 바꿔야겠네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요. 이 연구의 의의는 초기 환경에 의심을 갖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평소와는 다른 전혀 낯선 일상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뷰자대란 말이 있습니다. 데자뷰의 반대말로 생활하면서 수없이 보아온 어떤 것을 갑자기 생소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낯설게 보기라고도 하죠. 한 영화 대본이 있었습니다. 그 대본은 50년이나 통과되지 못한 채 먼지만 쌓여 있었죠. 사악한 여왕이 주인공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 작가 제니퍼 리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의심을 품고 낯설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울왕국은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으로 기록되었죠. 이 이야기에는 단순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연시 여기지 않고 의심을 품고 Don't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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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리고 또 공포는 어떻습니까? 오리지널스들도 공포를 느낍니다. 그들도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그들은 시도하지 못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회사를 세우고 난 뒤에 부도로 실패할 수도 있고 회사를 세우는 것 자체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실행의 결과가 아니라 실행하지 않은 것 그 자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제게 테슬라의 성공을 예상치 못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는 로켓 스페이스X가 궤도 진입에 실패하고 추락하리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실행해보지 않기에는 너무 중요한 과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실패로 후회하지 않았고 계속 실행하여서 보란듯이 정지 궤도에 우주선을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역시 뭔가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거리낌 없이 시도합니다. 나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로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헌데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청사진은 무엇이고 현재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85%의 사람들이 말하기보다는 침묵을 지킵니다. 사람들은 당황해하고 멍청해 보이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거 아십니까?
사실 오리지널스들은 수없이 많은 나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괴이하게 생긴 인형이 있습니다. 만약 누가 와서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무서워할 만한 인형을 들고 와서 같이 만들어 보지 않겠냐고 제안해 오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안 그렇죠? 그래서 에디슨이 인형 말고 전구 발명에만 몰두한 거예요. 이 괴이한 인형이 그의 발명 목록에 있기야 있었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위대한 오리지널스는 가장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곧 가장 많은 시도를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클래식 작곡가들을 보세요. 그중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왜 누구는 다른 사람들보다 백과사전에 더 많은 내용이 실릴까요? 그리고 왜 그의 곡이 다른 사람의 곡보다 더 많이 연주되는 걸까요? 가장 그럴듯한 가설은 그 작곡가가 엄청난 양의 곡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낼수록 다양성이 넓어지고 무엇인가의 진정한 오리지널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클래식의 3대 작곡가인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도 수백 곡을 작곡한 후에야 몇 안 되는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다수는 오리지널스가 되고 싶다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다시, 워비 파커 창업자들이 회사 이름을 정할 때 세련되고 독특하면서도 부정적 이미지가 없는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000개가 넘는 후보 중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고른 이름이 워비와 파커였습니다. 이렇듯 오리지널스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하고 의심합니다. 빈둥거리기도 하고 나쁜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그러한 특성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저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라면 또한 역시 스스로를 무시하지 마세요. 일을 빨리 시작하되 천천히 끝내는 것이 창의력을 높인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이제 자신의 아이디어에 의심을 품되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몇 안 되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수많은 나쁜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이렇듯 오리지널스가 되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